안녕하세요. 작가 정미숙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가난해지는 습관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부자들의 습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어제부터 제가 장염이 걸려서 지금 목소리도 얼굴도 말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안 좋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부유해지는 습관들이 특별하고 좋은 것은 핵심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심 습관은 가난해지는 습관을 중단시킬 능력이 있다. 한 가지 부유해지는 습관을 채택하면 수많은 가난해지는 습관들이 없어진다. 그래서 부유해지는 습관이 강력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책이 멘토가 된다. 벤 카슨은 디트로이트 빈민가 출신의 세계적인 신경학자다. 카슨의 어머니는 자식이 빈민가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될까봐 두려워했다. 카슨의 어머니는 어린 카슨에게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읽게 만들었다. 아들이 매일 책을 읽도록 어머니는 매주 아들에게 읽은 책의 줄거리를 한쪽 분량으로 써오라고 시켰다. 어린 카슨은 매일 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씩 책을 읽었다. 한 주가 끝날 때면 카슨은 그 주에 읽은 책의 줄거리를 어머니에게 제출했다. 매일 책을 읽는 부자 습관은 카슨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카슨은 가난했지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는 그들이 빈곤에 져서 탈출해 부를 이루었다면 자신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결국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은 카슨이 학교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줬다. 성적이 올라갈수록 카슨은 자신감을 얻었다. 이 자신감으로 카슨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다. 지금 그는 유명하고 존경받는 의사로 꼽힌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카슨의 어머니가 문명이었다는 사실이다. 카슨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슨의 어머니는 사실 카슨이 매주 쏘는 줄거리를 하나도 읽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자식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심어준다면 자식을 빈민가에서 성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데일 카네기, 얼 나이팅게일, 오그만디노, 잭 캠빌드 등 자수성가한 작가들에게 배웠다고 말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멘토와 같다.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부자들은 지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독서를 한다. 부자들 중 88%는 매일 30분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를 한다. 또 63%는 직장으로 출퇴근할 때 교육 관련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듣는다. 독서를 하더라도 58%는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었다. 가난을 이기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전기에는 배워야 할 인생의 교훈이 있다. 전기는 주인공들의 사고방식, 도전, 성공과 실패 등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육적이다. 55%는 자립을 돕거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서적도 읽는다. 이런 책들은 삶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눈다. 하루 30분 성공을 향해 뛰어라.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운동이다. 일주일에 반드시 3회 이상 한다. 그는 무슨 일이든 잘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건강해야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부자들 중 76%는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 조깅,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심장 강화 운동을 말한다. 어떤 운동이든 심장 박동수를 20분 이상 분당 75에서 100회로 올리면 심장 강화 운동으로 간주된다. 심장 강화 운동은 몸에도 좋고 뇌에도 좋다. 유산소 운동은 더 많은 산소를 뇌로 보내는데 산소는 뇌 세포의 기능 개선을 돕는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고 정크푸드와 술을 절제하는 식습관을 들이면 몸에 적절한 단백질을 제공하고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유지하고 혈당 수준을 낮추며 비만을 막을 수 있다. 제대로 먹고 우리가 소모하는 칼로리를 하루 200칼로리 미만으로 줄이면 지방 축적을 줄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방은 체내에서 독소를 저장하므로 지방이 적다는 것은 독소가 적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과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를 알아내는 한 가지 방법은 30일 동안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적어보는 것이다. 자신이 먹는 음식과 칼로리를 적는다면 자신이 얼마나 먹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생각한 식사량과 실제 식사량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질 좋은 수면에 투자하라. 수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루 동안 학습한 것들이 해마로 전달되고 해마와 심피질이 서로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기억을 만든다. 그래서 좋은 수면을 하면 기억을 장기적으로 저장하게 된다.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다. 자는 동안 차단되는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요하다. 잠재의식이 의식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감각 정보를 규칙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관을 경험할 때는 실제로 잠재의식이 자는 도중에 의식에 뭔가를 보내는 것이다.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기억 장소가 상처를 입고 학습에 방해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 배운 것을 기억하려면 수면이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벌고 부자들은 시간을 벌어요. 돈은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시간은 절대 다시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어떤 것에 시간을 투자하면 그 시간은 영원히 사라진다. 절대로 재생되거나 우리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풍부해 보이기 때문에
귀중함을 그이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활동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소모한다. TV 앞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거나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보고 술집이나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 밖에도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다. 업무 시작 3시간 전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 로빈 샤르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이자 인맥 직업 개발 코치다. 샤르마는 경제지 포춘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컨설턴트이고 동기부여 강연자 6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샤르마는 자신이 성공한 이유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에 있다고 말한다. 이 시간은 샤르마가 운동, 독서, 명상을 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하나의 습관이 부의 제국을 만들어냈으며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로 만들었다. 내 연구에 등장하는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 중 44% 혹은 약 50%는 업무를 시작하기 최소한 3시간 전에 일어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성공에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생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지는 않죠. 하루하루 좋은 습관들이 모여서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습관이다. 습관을 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게 될 것이며 자존감도 높아질 것이다. 자신의 인생이 자기 통제하에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될 것이다. 무기력한 기분도 사라질 것이다. 할 일을 미루면 신뢰를 깎아먹는다. 미루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미루는 습관이 있으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일생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변수는 아주 많지만 할 일을 미루는 것은 그 중에서도 큰 변수다. 일을 미루는 버릇은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일을 미루는 것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의 신뢰를 해친다. 또한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고 단골, 고객, 사업상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혹은 자신의 업무 성과를 형편없는 것으로 낙인 찍는 것과 같다. 더욱 나쁜 것은 일을 미룬 결과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라는 목소리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나 크고 명확한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중단하고 자기의 할 일을 한다는 것이죠. 저축과 소비의 비밀 습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내 연구에 등장하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가운데
80%는 50살 이후에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저축과 소비의 비밀을 터득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절약하는 습관을 들인다. 어릴 때 저축하는 습관을 들일수록 축적하는 분은 더 많아진다. 백만장자들은 모두 백만장자가 되기 전부터 수입의 10에서 20%를 저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버는 돈보다 씀씀이가 더 크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소비를 관리하고 저축을 늘려야 한다. 지출 예산을 유지하고 한 달 동안 지출한 모든 내역을 적어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러면 실제의 지출 규모가 한눈에 들어올 것이다. 실제의 지출 규모는 언제나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다. 파악해보면 충격적일 수도 있다. 저축을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한 번만 습관이 되고 나면 훨씬 쉬워진다. 지출을 통제하는 일이 일상이 되면 당신은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며 저축을 하게 될 것이고 재정 독립의 탄탄대로에 올라설 것이다. 다양한 소득원을 만든다. 리처드 브랜슨은 21세기에 자수성가한 매력적인 백만장자다. 그는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부자 습관을 열정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다. 브랜슨은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그는 수백 개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내 연구에서는 3개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었다. 65%는 처음으로 큰 돈을 벌기 전에 최소 3개의 소득원을 만들었다. 다양한 소득원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기 침체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못 하나에 낚싯대를 두어 하나의 소득원이 경기 침체로 손상되면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다. 반면 부자들은 여러 개의 연못에 여러 개의 낚싯대를 두어 하나의 소득원이 일시적으로 손상을 입더라도 다른 소득원에서 수입을 얻는다. 부가적인 소득원에는 부동산 임대, 부동산 투자, 뮤추얼 펀드, 주식 투자, 연금, 개인 주식 투자업, 동업부업, 금융 투자, 서비스와 로열티 등이 있다. 부모는 인생의 유일한 멘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에게 성공의 멘토가 된 부모는 자녀가 경쟁에서 앞서가도록 돕는다. 그들은 자녀가 성공한 성인이 되도록 설계한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인생의 성공에 중요한 것이다. 자녀에게 좋은 일상의 성공 습관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녀가 인생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먼저 좋은 습관을 들여야지만 자식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서 제가 물려받지 못한 습관을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좋은 지식과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가 있죠. 책은 실질적인 멘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책 속 멘토로 가장 좋은 것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전기다. 항상 저와 같이 하면서 좋은 습관과 좋은 지식들을 익히도록 해요. 정미숙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